2부에서요. 지금 한국인들은 비핵화가 진짜 가능하다고 믿는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골치 아픈 전쟁 위기냐 이런 게 모두 귀찮으니까 적당히 마무리되어져서 나중에야 어찌 되든 세상은 어떻게든 굴러가니까 그냥 적당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가? 그래야 당장의 장사도 잘 되고 경제도 안정이 되고 이러니까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자 이런 의식인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요즘 신문의 일론이 뭘 보도하는 게요. 객관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전부 다 적당히 보도를 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보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전문가들, 그래도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완전한 비핵화로 갈 거다가 3명, 불안정하게 타협하거나 진통을 겪을 거다가 10명입니다. 남북관계 평가는 잘했다가 6명이고 중립유보가 4명인데 이 비핵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식세계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두려워하고 한마디로 이 또 북한의 비핵화를 평가할 때는 다르게 보는 완전히 의식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이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요. 어떤 행태로든 문재인 정권에서 트럼프의 척근을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특성은 미국의 행정부의 관리들을 잔소리하거나 개입하면 싫어하고 잘라버리고 내보내버리고 자신 중심으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매우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트럼프의 사이 쿠슈너가 11월 초에 방한을 했을 때, 또 이방카가 지난 이 폐막식, 2월 달에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을 때 이방카를 그렇게 오라고 한 부분이 이 딸과 사이 라인을 통해서, 또 지금 미국에서 보수 진영이 평가할 때는 중국의 대리인이자 한마디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인 쿠슈너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키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방카, 쿠슈너, 키신저, 이 트럼프의 사적인 라인에 문 정권이 접촉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봐요. 특히 키신저는 미중 대탕트라는 것을 열고 평화협정, 그러니까 베트남 평화협정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은 베트남을 적화되게 만드는 제가 볼 때 희대의 국제 외교 관계에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미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히 지금 유대인에게 매우 기울어져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 라인을 통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자, 이 라인에서 이렇게 뭔가가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에서 볼 때는 그러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이 부분을 볼 때는 이 회담에 대해서 지지는 하지만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대체로 한국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 한국 국민들은요, 지난 4월 27일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직후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의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신뢰하게 됐다라는 비율이
52.1%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신뢰했고 지금도 신뢰한다가 12.6%, 합쳐서 64.7%가 즉 국민 3분의 2가량이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로 멍청한 국민이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요. 이코노미스트지와 여론조사 기업 유고버가 미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4월 29일에서 5월 1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북 정상회담 지지가 69%예요. 반면 정상회담이 평화로 가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부분은 37%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기 쇼로 끝날 거라는 답이 37%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와요. 해봤자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미국 여론조사기관 하버드 대학 내부의 여론조사기관과 해리스라는 여론조사회사 사이에 4월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했는데 이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대답과 그 다음에 정치쇼로 끝날 거라는 대답이 5대5로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조사, 유고보 조사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는 것과 비핵화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니까 전쟁을 피하는 게 43, 그리고 비핵화가 38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자라는 쪽도 여론이 있지만은 진짜로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전쟁이든 뭐든 좀 감수할 필요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45세에서 60세, 4세, 백인, 공화당 지지자, 연 10만 달러 이상의 가구 소득층, 중서부 지역 거주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쟁 회피보다 더 중요한다고 사실상 옳은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 이상이나 주류 백인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더 강력한 대북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스뉴스가 공개한 4월 25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34, 공화당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26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야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런 정치쇼의 와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고 또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 정치쇼로 끝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당사자이면서도 누구 못지않게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 쇼에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일 합방 과정을 보면 어느 날 합방된 게 아니라 6년이라는 차곡차곡 합방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이 아마 한국을 병합하려고 하는 방침을 사실상 굳혔고, 그래서 이 러일 전쟁 직후부터 이 한일 의정서를 맺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을사조약을 맺고, 이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합방의 과정을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1907년에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고, 그리고 군대를 이제 해산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2년간은 1909년간은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지요. 한일 합병 조약이 1910년 8월 22일 날 조인되면서 이제 식민지화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도 의병들이 저항을 하고 일부 양반들이 자결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국민 대다수는 뭐 썩은 조선 왕조나 뭐 일제하에 식민지로 살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다수는 그냥 순리대로 간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때 저항을 하고 의병운동을 한 사람이 국민의 과연 몇 프로였겠는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프랑스 한번 보십시오. 1940년에 뮌헨 조약이 38년에 있어가 그때부터 독일이 유럽을 전체를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전쟁 반대 평화를 외치고 독일에 굴욕적으로 체코를 넘겨주는 뮌헨 조약을 하고 왔는데도 국민들은 공항에 나와서 협상 잘했댔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중들은 지금 나라의 운명보다는 당장의 눈앞에서 벌어질 전쟁이나 싸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식이 죽거나 다치고 내 집에 재산 소득이 금융 소득이 감소하고 내 밥벌이가 지장을 받고 직장이 사라지고 이런 부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지금 자신 앞에 닥치고 있는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거나 일전을 불사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한 민족성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일 거라고 봐요. 북한 전체가 사실상 핵시설 국가처럼 되어가는 양상에서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것과 그걸 검증, 핵폐기하는 것은 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뉴욕 타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북한이 60개의 핵탄두와 100여 개의 핵시설을 가지고 있고 400개의 건물이 있다. 핵 건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검증 작업은 실제로 개발한 핵무기가 하나도 없던 이란보다 훨씬 힘들고 핵 폐기 역사에서도 가장 큰 규모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력이 27만 3천 명 앞에 이야기한 대로 투입되어서 이라크 전쟁에 투입되었던 미군보다 더 많은 숫자가 투입되어야 그것이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김정은의 표준적인 서울말과 가식에 가득 찬 예의와 그가 괴물이 아니다라는 거 처음부터 사람 형상에서 괴물의 모습이 나올 리는 없죠. 쇼를 잘하는 그런 집안의 내력이 있으니 쇼로 보면 오히려 화통하고 적극적이고 예의 바르고 반듯하게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이 그날 TV쇼의 목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TV쇼로 전 세계에 중계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일종의 트루만 쇼라는 영화처럼 가상의 세트 하에서 가상의 김정은이를 내보내어서 쇼를 한 부분이죠. 그런데 딴 나라 국민들도 아니고 한국 국민들이 그 TV쇼에 속아가지고 김정은이가 마치 비핵화를 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 64.7%라. 국민의 3명 중에 2명은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이 유명한 기자 2사람이 이 김정은이가 벌이고 있는 이 정상회담 쇼에 대해서 지인들과 다투었다고 칼럼을 썼어요. 요즘에 이 북한 김정은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모양입니다. 조선일보의 김광일 논설위원은 이 선배랑 토론이 붙었는데 선배는 이 북핵 폐기 쪽으로 연착륙을 한다. 낙관하고 그리고 자기는 동북아는 결국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쪽으로 핵균형을 찾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토론이 붙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 중앙일보의 이훈범이라는 논설위원은
선배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김정은이 생각보다 예의가 있고 겸손한 것 같으라는 말에 이 선배가 심기가 상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3세로 대한항공 자매보다 낫더라는 이 사람 이윤범 기자의 말에 선배가 폭발을 해서 예의 바르고 겸손한 놈이 고모부 쌓아 죽이고 이복형 독살하냐며 화를 내고 핵무기와 물컵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고 발끈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기자는 서로 입장은 관점은 다른데 어쨌든 기자들 논설위원,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문사의 논설위원쯤 되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한국의 언론 권력층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지금 두 사람이 시각이 다르고 또 지인과 싸웠다는 겁니다. 선배하고. 그런데 하물며 일반 국민들이 시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김정은과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 그렇게 보십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비핵화가 되고 남북 간의 화해가 되고 그러면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국가연합을 이루어서 머지않아 통일을 이룰 거라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쇼 또한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죽이니 살리니 해대다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대립국면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쟁 위기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정은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문구 오소리처럼 남한 국민이 우리 정은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주면 이거는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끝나냐? 북한이 한국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군은 철수하고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영역에 들어가고 한국 정권은 괴뢰 정권처럼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일로 가고 한국의 무장 해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종말은 김정은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는 결과의 종말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담과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 위기를 버텨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는 훨씬 냉철하고 현상을 제대로 보고 이 북한의 정치적 쇼가 트럼프, 김정은 간의 정치적 쇼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의 절반은 된다는 거예요. 회담은 찬성하지만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가 절반이라는 거죠. 반반이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위협이 솔직히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남의 나라 이야기지요. 김정은이 핵을 만들었고 ICBM을 완성했다 한들 미국을 향해서 한 방이라도 쏠 수 있겠습니까? 또 쏜다고 그것이 미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겠습니까? 요격당해서 중간에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게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은 불바다가 될 거고 미국이 북한으로 쏘는 순간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 놓고 북한을 패버릴 겁니다. 지금 한국 걱정을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으로 안 쏜다는 전제하에서 미국이 북을 먼저 제거하려고 하면 북이 한국에 보복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북한의 핵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뭐 블랙하우스 다운 같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화이트하우스 다운이나 이런 영화가 있지요. 그런 영화고 실제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서 김정은이 TV로 한번 보고 전쟁 안 나고 비핵화 안 난다. 북한의 이 비핵화는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과거에 합방을 당했는가? 또 왜 6.25 때 한번 보세요. 해방이 되어가지고 나라 설립할 때까지 좌우익으로 나누어져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48년 건국을 하고 50년 6.25 때까지도 엄청 싸웠습니다. 남한 곳곳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민 유전자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국민 아니냐. 그게 뭐냐? 배 고픈 거는 참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사는 거는 좋고 니는 잘 살고 나는 못 사는 거는 못 참는다라는 이런 유전자가 상당히 포함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당장에 배부르고 따시면 좋지 나중 일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유전자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대한민국의 안보가 국민들 의식이 이 정도고 이걸 뭘 잘했다고 문재인 지지도가 70%니 80%니 이런 소리를 해서 하니까 이 지지도 자체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은 속이는 대로 연출하는 대로 끌려다닌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촛불 들고 기어 넣고 끌어내리고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매우 듣기 싫을 건데요. 민주주의를 하려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을 갖추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 문재인식의 직접 민주주의는요, 대중을 우중화시켜서 대중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우중화된 대중이 동원이 되어서 세뇌가 되어서 대중을 선동한 사람에 의해서 놀아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하고 또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부의 정도에 따라서 투표권을 주느니 안 주느니를 그렇게 논의를 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1인 1표제의 민주주의의 폐단이 지금 북한 문제나 나라의 운명을 건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북핵 폐기를 한다고 이 기자 앞에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시문사 논설위원이 또 어떤 사람은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선배 앞에서 북한을 믿자라고 하다가 싸움질을 했다는 거예요. 조씨 자매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더러운 문제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신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에 불과한 거고요. 김정은이의 문제는 조씨 문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조씨 남매보다 김정은이가 낫다라는 이 기자도 저는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배우고 안 배우고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나중에 미루어둔 문제는 언젠가는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미루어두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TV 보면서 현혹되어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요. 냉정하게 한번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요, 이 냉철함을 잃게 되면 그건 나중에 다 그 자식들이 업보로 당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